안녕하세요. 최근에 주가가 2290을 찍었습니다. 2300이 무너졌죠.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올라갔습니다.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망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%를 간다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가장 최악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집값은 더 내려가고 주식도 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달러 환율하고 주식하고 주가하고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말도 나옵니다. 주가가 1800, 1900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그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. 혹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1400, 1500까지 가는 거다.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확실한 건 미국이 9월달에 기준금리를 0.75% 올렸습니다. 3.25가 된 거죠. 근데 앞으로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된다? 미국이 11월달에 0.75를 또 올려서 4.0을 만들고 12월달에 0.5%를 올려서 4.5가 된다는 전망이 매우 많습니다. 내년은 내년대로 또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고요. 미국이 2022년은 이미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올리고 있고 23년에도 올리고 24년에 안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내리지 않는다. 미국이 물가를 2%까지 내려가게 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의 그 물가 지수를 2%까지 내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? 쉽지 않을 겁니다.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좀 더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미국이 저렇게 가는데 한국만 남의 얘기처럼 천천히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이미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10월달, 11월달에 기준금리를 0.5%씩 올려서 연말에 3.5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3.5를 만들다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%가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. 이제 앞으로 한국은 매 금리 회의 때마다 0.5%씩 올려야 미국을 겨우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. 지난 이장용 한국은행 총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덕분에 지금의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한 덕분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빨리 수렁으로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부정적이다.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한다.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점점 더 현실로 인지하고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상당금리가 8% 되겠죠. 내년 되면요. 한 11%에서 한 12%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그 다음 연도 2024년에는요. 14%, 15%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올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? 5%에서 8% 되는 거고요. 내년 되면은 한 7%에서 한 11%쯤 되는 거죠. 내후년 되면요. 9%에서 한 13% 되는 거고요. 이러한 시중금리 전망이 매우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은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? 1980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많이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.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건 뭐냐?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에 못지않게 더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미국은 지금 현재 계속 강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저 강달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? 한국이 기존에 1100원, 1200원에 사오던 물건을 이제 1400원에 사와야 된다. 그냥 물가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. 지금이야 1100원, 1200원에 사왔던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좀 지나면 연말 되면 또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. 아니 얼마 전에도 라면값 오르고 또 식용유값 오르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오른다고?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. 물가는 물가대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. 이자 부담은 이자 부담대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사방이 주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언론의 뉴스가 매일 일요일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자세히 나오고 평일이 되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한국은행이 9월 22일 날 금융안정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. 금융안정보고서 찾아서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.5% 더 오르면
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이자 수지 적자가 50만 2천원이 늘어난답니다. 뭐 이제 기준금리 오르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그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. 뭐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 가는데 연령별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DSR을 보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. 지난 2분기 기준 청년층은 48.1%랍니다. 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.8% 늘었다는데 뭐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DSR 상승이 더 늘었다고 하는 거죠. 뭐 대출을 5억 이상 보유한 청년 가다 차입자의 부실 위험이 크답니다. 아니 청년들이 무슨 수로 뭘로 저렇게 대출을 5억 이상 했다라는 거냐고요.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. 제가 만약에 대출을 5억을 받는다. 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일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돈을 빌렸겠냐라는 거죠.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. 뭐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금리 상승의 속도가 더 빨라지죠. 뭐 대책을 내놔야 된다.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 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대책을 뭐 얼마나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?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든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 살 궁리를 하는 것 외에는 없겠다라는 거죠.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라는 그런 가구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? 뭐 결국에는 그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이승용 씨가 쓴 책인데요. 그분이 10년 동안 빚을 갚은 얘기입니다. 3억 5천만 원의 빚을요. 뭐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을 7개에서 9가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낸 거죠. 뭐 그분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필요한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. 뭐 호주 같은 데는 담배값이 매일 비싸죠. 말도 안 되게 술값도 비싸고 함부로 밖에 나가서 외식도 못하죠. 뭐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. 우리도 이제 술값 올라가고 담배값 올라가고 공공요금 올라가고 이제 함부로 밖에 나가서 외식 못하는 외식은 특별한 날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마 바뀌어갈 거다라는 거죠. 뭐 금리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고 환율 올라가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시중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이게 앞으로 계속 될 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가나 부동산이 계속 내리막길을 거는 건 최소 3년, 5년 계속 벌어질 일이라고 보고 대응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좀 더 삶을 들여다보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